그런데 김 부장님 이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로 촉발된 이 논란이 불똥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까지 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이 이제 국민의당인데. 그러네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이제 3개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부 강경화 후보자 카드에서는 전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당만 사실은 돌아서 버리면 네. 사실은 좀 야권의 주장의 동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측면이 그러겠네요.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라든가 여러 경우에 이제 협조를 해왔는데 이나마 이번에 이 장관들 전부 동의를 해주는 상황이 되면 네. 저희 국민의당의 이중대론으로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현역 의원 4사람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 4사람은 낙마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초반에 인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를 최소한 낙마를 시켜야 야당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데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서까지 저지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유의 인사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봐서는 얼마 전에 대변인이 간곡하게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한다. 네. 간곡히라는 용어를 쓴 거 봐서는 지금 우리는 강하게 임명하겠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한 방법밖에 없거든요. 뭘까요? 김희수 후보자는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치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126석이거든요. 네네. 플러스 24석 정도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40명 의원 중에 24명가량이 찬성을 해줘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야당이 쓸 수 있는 무기는 투표를 가는 건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김희수 후보자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지금 고리로 걸고 강경화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강경화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 변호사님 오늘 뭐 조간에도 상당수 이제 그런 해설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고민이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남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전국적인 그런 기준보다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호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그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요. 오늘 뭐 조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2%가 넘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경화 임명 강행에 동의한다? 강행에 동의한다가 62.1%고요. 그리고 반대한다가 30.4%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그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의견과 그리고 또 야당의 그런 의견은 강경화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흠결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조사상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찬성하는 의견이 왜 이렇게 2배나 높느냐.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나왔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강경화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입장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국민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누가 장관으로 임명되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해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다. 임명해달라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정권을 막론하고 직전에 10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도 강경화 후보자가 능력이 있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가 마치 있습니다. 약속이 난 듯이요, 지금. 과연 야당의 시각과 이게 야당도 당연히 국민 전체의 그 여론을 분석을 하고 야당의 입장을 정해서 강경하게 하는 걸 텐데 그게 약간 국민 전체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글쎄요, 야당도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또 하나 좀 그 여론조사 기관을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출마라고 하셨는데 한국일보가 최근 발표했던 거 보면 다른 뭐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는 안 그런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만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물론 조사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네. 지금 62%는 저도 뭐 방금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조사기관이 어딘지 신뢰도가 어떤 건지는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 참신한 건 틀림없고요. 네. 감동 인사는 맞는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와 좀 비교하자면 김상조 후보자도 저도 뭐 동기급이기 때문에 한 달에 걸쳐서 아는 사이인데도 아하. 도덕적 혐결이 나온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그 관료 출신이 아니라면 네. 되게 뭔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네.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내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청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논리로서 제압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그 소신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강경화 후보자는 네. 그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른 거로 하겠습니다. 사드를 물어봤을 때 네. 한미 정상회담을 질문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정말 저런 탁견이 있어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물론 저도 도덕적 흠결이 있긴 하지만 저런 분이 한번 외교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과의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는 김상조 후보자와는 대비됐다. 그래서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강경화 후보자나 누구든 저는 정당이나 특정 정당이 자기의 어떤 정치 기반에 있는 지역에서 우호적이다, 뭐 좀 비우호적이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네. 저분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하실 분입니다. 네. 특정 지역의 여론만 가지고 만약에 특정 정당이 한다면 또 자유한국당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좀 목리를 부린다면 저도 비판하겠지만 모든 분야는 저 후보자의 능력과 그 다음은 도덕성에 일관되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가면요. 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막도 그런데 김 부장님 이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로 촉발된 이 논란이 불똥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까지 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이 이제 국민의당인데. 그러네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이제 3개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부 강경화 후보자 카드에서는 전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당만 사실은 돌아서 버리면 네. 사실은 좀 야권의 주장의 동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측면이 그러겠네요.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라든가 여러 경우에 이제 협조를 해왔는데 이나마 이번에 이 장관들 전부 동의를 해주는 상황이 되면 네. 거의 국민의당의 이중대론으로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현역 의원 4사람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 4사람은 낙마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초반에 인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를 최소한 낙마를 시켜야 야당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데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서까지 저지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야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찬성하는 의견이 왜 이렇게 두 배나 높느냐. 네네.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나왔던 적합도를 묻는 저론조사에서도 강경화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입장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정치권의 반응과 국민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누가 장관으로 임명되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해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다. 임명해달라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정권을 막론하고 직전에 10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도 강경화 후보자가 능력이 있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가 마치 있습니다. 약속이 난 듯이요, 지금. 네. 과연 야당의 시각과 이게 야당도 당연히 국민 전체의 그 여론을 분석을 하고 야당의 입장을 정해서 강경하게 하는 걸 텐데 네. 그게 약간 국민 전체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네. 글쎄요. 야당도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건 또 하나 좀 여론조사 기관을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주말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일보가 최근 발표했던 거 보면 네. 다른 김상조, 낙마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네. 저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 변호사님 오늘 조간에도 상당수 이제 그런 해설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고민이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남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뭐 전국적인 그런 기준보다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호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그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요. 네네. 오늘 뭐 조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2%가 넘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경화 임명 강행에 동의한다? 강행에 동의한다가 어허. 62.1%고요. 네. 그리고 반대한다가 30.4%입니다. 허허. 지금 이제 여러 그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의견과 그리고 또 야당의 그런 의견은 네. 강경화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흠결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만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하. 왜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조사상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민수 후보자는 안 그런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만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물론 조사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네. 지금 62%는 저도 뭐 방금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조사기관이 어딘지 신뢰도가 어떤 건지는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강경화 후보자 참신한 건 틀림없고요. 네. 감동 인사는 맞는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와 좀 비교하자면 김상조 후보자도 저도 뭐 동기급이기 때문에 한 달에 걸쳐서 아는 사이인데도 아하. 도덕적 혐결이 나온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 아니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그 관료 출신이 아니라면 네. 되게 뭔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네.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내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청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논리로서 제압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그 소신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강경화 후보자는 네. 그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른 거로 하겠습니다. 사드를 물어봤을 때 네. 한미 정상회담을 질문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정말 저런 탁견이 있어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대해도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유의 인사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아하.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봐서는 얼마 전에 대변인이 간곡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다. 네. 간곡히라는 용어를 쓴 거 봐서는 지금 아. 우리는 강하게 임명하겠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네. 딱 한 방법밖에 없거든요. 뭘까요? 김희수 후보자는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 국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치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126석이거든요. 네네. 플러스 24석 정도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40명 의원 중에 24명가량이 찬성을 해줘야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야당이 쓸 수 있는 무기는 투표를 가는 건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김현수 후보자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아하. 그거를 지금 고리로 걸고 네. 강경화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아하. 강경화 후보자가 만약에